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한 농장. 별나게 생긴 하우스 안에서 뭔가 잡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정체는 메뚜기. 메뚜기를 직접 산란시켜 키우는 메뚜기 사육사. 오늘의 주인공 복현수 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메뚜기는 흔히 섭취해왔던 식용곤충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친근하게, 좀 귀엽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근하고 귀여운 메뚜기에 빠져 키우고 관찰하고 판매하는 메뚜기 전문가 복현수 씨의 특별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농장까지 만들어 키우는 복현수 씨. 직업이 메뚜기 사육사랍니다. 그가 애지중지 키우는 메뚜기들이 이 안에 가득한데요.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여기는 한 10,000에서 15,000마리 정도 있어요. 이 농장에는 풀무치가 주 메뚜기고, 여기 1농장에는 벼메뚜기가 주 메뚜기. 벼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메뚜기 종류 중에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메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용으로도 팔고, 이제 뭐 사료용으로도 팔고, 학습 매환용으로도 팔고,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풀무치 같은 경우는 아직 식용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 외에 이제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초식성 곤충입니다. 그중 벼메뚜기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농약의 살포로 많이 줄었다고 하죠. 벼메뚜기 주문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희귀 애완동물 먹이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망 하나에 한 5, 60마리씩 잡아가지고 저희가 택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메뚜기를 찾는가 싶었는데 집에서 기르는 파충류나 어류의 먹이로 인기랍니다. 그런데 메뚜기 사육은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축산업을 전공한 현수 씨, 사료회사에 취직했는데요. 회사에 다니던 중 곤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농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료 원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얻은 정보 중에 하나가 곤충으로 사료 원료로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곤충이 좀 호기심 있게 되게 기를만 하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좀 기르다가, 집에서 기르다가 좀 집도 좁고 또 다양한 곤충을 기르니까 번식력도 좋아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한 가지 곤충으로 좀 농장에서 운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곤충을 정한 게 메뚜기였어요. 다양한 곤충 중 친근하고 귀여운 메뚜기를 선택해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 농장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메뚜기들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메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 부화를 한 뒤 1, 2개월 뒤 성충이 됩니다. 보통 성충이 되고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면 짝짓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은 이제 9월, 8월 말 9월 정도부터 짝짓기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고요. 현수 씨에게는 지금 재산이 정식되는 시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잘해서 번식을 잘 할 수 있게 저희는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메뚜기의 생태를 관찰하고 연구해온 현수 씨.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메뚜기를 일일이 손으로 잡아 망에 담습니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이런
무슨 일일까요?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왜요? 제가 모르고 떨어뜨려서 밟았어요. 죽은 애들이 좀 있어서 걔네는 빼주고 새로운 메뚜기를 넣어줘야 돼. 이 먹이로 줄 애들이라도 살아 있어야 하나 봐요. 그럼요. 이제 보통은 도마뱀류들이 가장 많이 이제 먹는데 걔네는 살아있는 곤충을 먹거든요. 또 죽은 애들은 안 먹는다고. 미안하네. 비록 크기가 작은 곤충이지만 현수 씨에게는 귀한 자산. 보통은 죽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링링이라고 해서 되게 큰 태풍이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비닐하우스 비닐이 다 찢겨 나가고 막 메뚜기들 탈출하고 막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 장마철로 인해서 습도가 그 사육장 내에서 계속 높은 습도로 유지하다 보니까 메뚜기가 병이 와서 그때도 뭐 거의 99%? 한 20만 마리에서 뭐 한 2, 3천 마리 정도 된 거죠. 2016년 본격적으로 메뚜기 농장을 시작해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구에 대한 성공도 자연재해로 인한 실패도 맛봤는데요. 멈추기보단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던 현수 씨. 다행히 메뚜기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문이 오면은 이제 문자로 실시간으로 떠요. 문자를 누르면은 요게 신규 주문이 3건, 뭐 1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앱이 연결이 됩니다. 요게 스마트 이제 신규 주문이 몇 건, 뭐 배송 준비 몇 건, 완료 몇 건 이런 게 뜨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건인데 제가 신규 주문 5건 확인을 하면은 배송 준비로 넘어가서 여기 5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오후에는 택배 작업하는 게 요즘의 일상. 살아있는 곤충을 보내는 일이다 보니 챙길 게 많습니다. 구멍을 왜 뚫는 거예요? 숨구멍이요. 박스에 이제 테이핑까지 하면은 환기나 이런 게 숨쉴 공간이 이제 좁아지니까 뭐 한두 마리 넣으면 또 모를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마리를 넣다 보면은 환기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메뚜기 20-30마리를 망에 담고 안에 먹이까지 챙겨 보내주는데요. 한 망 가격이 1-2만 원 정도. 판매 수익보단 메뚜기의 판로를 늘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친근하게 좀 귀엽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식용곤충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또 가격도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전공에서 배우고 직장생활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이 메뚜기학에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배송 준비를 마친 메뚜기 택배. 아이들에게는 학습용 곤충이 되고 희귀 애완동물에게는 먹이가 되며 현수 씨에게는 수입이 돼줍니다. 가끔 농장으로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는데요. 직접 와서 보면 호기심이 더욱 커진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유아교육기관에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짜 메뚜기를 이렇게 양산해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부탁을 좀 드릴 거고. 곤충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사육하는 농장은 국내에서 10곳 내외. 바로 내일 쓰실 건가요? 사장님 이거 요번에 1차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제 9월 중순 그다음에 10월 초순, 10월 중순까지 4차례 필요하거든요.
10월 중순은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예. 벼메뚜기만 필요하세요? 예. 그때는 아니, 풀무치는 있는데 귀뚜라미의 알을 암컷이 배는 알을 분말화시켜서 암 환자분들의 그 약품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메뚜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단백이고 이 사장님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되게 친절하시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좀 조언도 많이 구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많이 개발해보고 그럴 기대감이 있어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취미가 직업이 된 메뚜기 사육. 네, 감사합니다. 팔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현수 씨의 메뚜기 연구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 현수 씨. 보통 회사원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농장일이라는 게 아침부터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보통 이 시간대 농장을 가는 편입니다. 농장이 자리한 경기도 광주는 주택가를 벗어나면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현수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기도 하죠. 그때 이제 곤충들도 많이 갖고 놀았어요. 하나의 장난감이었죠. 뭐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사마귀 싸움도 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때 추억이 되게 좋았던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빠르게 변하는 이런 도시보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추억 속의 그런 놀이, 나이 들기 전에 좀 일찍이라도 시골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메뚜기 사육사의 하루는 먹이 작물을 준비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거 메뚜기 먹이를 쓰려고 자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옥수수를 여름철에는 옥수수를 주 먹이로 썼는데 올해는 좀 새로운 품종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걸로 올해는 메뚜기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사료가 아닌 신선한 식물을 먹고 사는 메뚜기. 이 품종은 극동 6호라는 식물인데요. 줄기가 많이 나오고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메뚜기 먹이로 안성맞춤인 거죠. 특히 먹성이 대단해 만여 마리가 하루 10kg을 먹기 때문에 사육 면적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넓게 먹이 작물을 키운답니다. 주말이면 딸 지온이가 아빠를 따라 나섭니다. 다섯 살 지온이도 메뚜기를 좋아할까요? 현수 씨는 베트남 지사로 파견 나갔다가 통역원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 후 지온이를 낳았는데요.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나 아내는 산후조리 중입니다. 어디 가세요? 물감님 메뚜기 농장. 메뚜기 농장. 메뚜기 농장 가요? 네. 왜 가요 메뚜기 지훈이는? 아빠 도와주다. 여기 안에 아빠를 도와주러 간다는 당찬 5살. 과연 어떤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은 풀무치를 키우는 이농장입니다. 풀무치는 벼 메뚜기보다 크고 1년 내내 부화가 가능한데요. 식용이 아닌 희귀 애완동물의 먹이로 주로 판매됩니다. 같은 일령들끼리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사육을 해요. 왜냐하면 큰 개체가 작은 개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뭐 먹이를 섭취하는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마다 메뚜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현황판을 걸어두는데요.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망 하나당 이제 이거 하나씩을 해서 부화가 언제 되고 성충이 언제 되고 짝짓기를 언제 하고 몇 마리가 있고 출하가 얼마 되고 또 특이사항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출하가 끝나서 망이 빈 거는 새로운 망에 또 이제 애들을 부화시켜야 되니까 데이터를 이제 새로 다시 적는 거예요. 풀무치는 필요할 때 부화시켜 길러낼 수 있는 계획 사육이 가능합니다. 고마워. 여기 지금 이 풀무치 알을 따로 수거를 해서 빼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풀무치 알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상토라는 흙을 같이 섞어가지고 부화할 수 있게. 현수 씨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부화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찾아냈죠. 지온이가 일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곤충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귀여운 또돼지 알. 또돼지 알. 그거 저 앞에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부화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디? 한쪽에선 부화에 성공한 작은 메뚜기들이 꿈틀대며 깨어나는데요. 메뚜기가 자라는 농장이 지온이에게는 놀이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의 일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터전이죠. 아빠 도와줄게 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되게 고맙죠. 저는 바쁜데 방해할 때면은 약간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딸이랑 같이 있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말동무도 되고. 빨리 도망간 애도 찾아. 우와, 폈다. 뭡니까? 도망간 메뚜기 잡는 데는 지온이가 선수인 것 같죠? 두꺼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두꺼비 본 적 없지? 두꺼비 일로 와. 저. 두꺼비.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커다란 두꺼비 앞에서는 영락없는 어린아이. 두꺼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작은 메뚜기와 놀 때와는 달리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인데요. 두꺼비 저리가. 자연 속에서 딸과 함께하는 삶. 현수 씨가 꿈꾸던 것입니다. 아니요. 요거 하나만이에요. 풀무치 분양 받으셔서 메뚜기 농장 운영하신다고 해서 풀무치 분양 받으러 오셨어요. 곤충 산업이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메뚜기로 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메뚜기 사육 자체가 생소하기만 하죠. 부화를 하는 거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알을 따로 손으로 빼면은 빠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시 이제 새로운 상토 흙에다가 다시. 수분 넣은 거에서 다시 상토 넣고 알 넣고 상토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화를 다. 먹은 것은 이 먹이는 어떻게 치워요?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 빼내서 청소해요. 곤충을 키우려면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곤충 사육업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곤충 관련 뭐 사육이나 유통이나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뚜기를 사육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적정 수량 이상이 돼야 돼요.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1000마리 이상을 길러야 되고. 자격증은 따로 없지만 메뚜기가 탈출하면 해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육망과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할 사람들 해서 좀 와서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사육장도 좀 실효성 있게 잘 만들어놨고 많이 벤치메이킹 해가서 좀 할 생각이에요. 전국적으로 메뚜기 농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만 해서 저만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메뚜기 시장이 커져야 또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또 서로 협업을 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또 가공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판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서는 양도 적고 그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 공유하고 같이 판로 찾아서 하는 게 저희 뭐 최종적으로 목적 중에 하나죠. 아직은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멀기에 현수 씨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오늘은 현수 씨가 메뚜기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뚜기를 기르는 농업인으로 취재를 나온 것이죠. 곤충이 되게 특이하고 전국에 메뚜기 농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방송이나 그런 촬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식용으로 사용하는 벼메뚜기가 이어지는 있고요. 취재와 방송 요청에 즐겁게 응한다는 현수 씨.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하고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방송 촬영이 끝나고 틈틈이 메뚜기 먹이를 주면서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에 앉는 현수 씨. 곤충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5급 공무원분들 좀 고위직들 대상으로 하는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상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온라인 화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그래서 연구와 현재 공부를 하고 곤충이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이게 정보를 곤충별 공유하면서 돈가스를 한번 볼게요. 메뚜기를 비롯 곤충에 대한 강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곤충 산업의 확대를 위한 그의 노력인 거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곤충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현황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어떤 종류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곤충 산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교육을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분명 더 증가할 거고 단백질원은 계속해서 필요로 할 거고 인구도 증가를 하는데 땅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대안이 이제 곤충을 사육해서 새로운 단백질원으로 공급을 하자. 곤충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들은 포화지방산보다는 한 80%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곤충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현 실태예요. 그래서 곤충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많은 곤충 농가들이 곤충에 대해서 많이 이로운 점을 많이 알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곤충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럽다. 뭐 아니면 현수 씨의 징그럽다. 강의를 듣고 있으니 가까이 가기 곤충에 대한 싫다. 호기심이 업체용 더욱 거기 생기는 것 사업자 같죠. 한 20. 그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날개가 오랜만에 농장을 벗어난 현수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천 지역으로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토지를 한번 보러 가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메뚜기 사육장을 시설을 지을 건데 그 시설 업체하고 오늘 만나서 미팅하기로 했어요. 현재 농장은 토지를 임대해 만든 건데요. 메뚜기 사육을 안정화시키고 하우스의 보온과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이면 하우스 안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 작업하는 데 많이 힘들었죠. 요 앞에만 네, 여기 제 생각에는 요거를 여기로 올리고 요만큼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기 순환되는 거는 밑에보다 위에가 순환이 돼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비닐에다가 여기다가 천장형 환풍기를 뭐 이런 걸 달아야 되나 그것도 알아도 돼요? 벽이 임대가 막 아닌 자신의 첫 농장인 만큼 강제 현수 씨는 하나로 작고 사소한 것까지 아, 그렇게 꼼꼼히 체크해 나갑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육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와서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시스템을 갖춰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현수 씨.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개척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 박물관 있듯이 나비 정원 있듯이, 근데 메뚜기 정원, 메뚜기 박물관, 메뚜기 생태학습장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추후에는 하나의 메뚜기 월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하면 복현수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그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낯선 메뚜기 사육사의 길. 현수 씨는 스스로 길을 내며 메뚜기가 모두와 친해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빠 잘 잡지? 우와, 폈다. 한끼비 날라갔어. 부장님 오늘 헤어 디자인 이 날개 좀 봐요. 두꺼비 일로 와. 저 두꺼비.